가난은 운명이 아니다. 선택이다. 나는 그 사실을 아주 일찍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운명처럼 받아들인다. 부모가 가난했으니 나도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세상이 불공평하니 나는 어쩔 수 없다고.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가난은 내게 내려진 저주가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는 무대였다. 나는 가난 속에서도 배울 수 있었고 절망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세상이 나에게 닫혀 있을 때조차 나는 스스로 문을 만들었다. 젊은 시절 나는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겨울바람은 매섭고 내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뜨거운 생각을 품었다. 나는 언젠가 이 현실을 바꾸리라. 그 다짐이 나를 살게 했다.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의지는 가난 속에서도 피어난다. 나는 그 의지를 내 인생의 첫 번째 자산으로 삼았다. 어린 시절 나는 자주 아버지를 도왔다. 그분은 늘 말했다. 세상은 강한 자의 것이 아니라 끈질긴 자의 것이다. 나는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다. 끈질김이란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힘이다. 가난은 나를 시험했다. 그러나 나는 그 시험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맞섰다. 그리고 깨달았다. 가난은 인간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내가 삼성의 경영을 맡았을 때 회사는 커 보였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때 느꼈다. 기업도 사람과 같다. 부유해 보이지만 내면이 가난할 수 있다. 나는 그 가난함을 먼저 바꾸고 싶었다. 돈보다 정신을 바꾸는 것, 시스템보다 태도를 바꾸는 것, 그것이 진짜 부의 시작이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자주 말했다. 가난은 배울 수 있는 기회다. 하지만 그것에 머무르면 죄가 된다. 세상에는 가난을 탓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그러나 나는 가난을 이유로 포기하는 사람보다 가난을 이유로 싸우는 사람을 존경했다. 나도 그중 한 명이었다. 내가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내 안에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믿음은 돈보다 강하다. 믿음이 없는 부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내가 처음으로 진정한 변화를 결심한 날을 기억한다. 그날 나는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희, 이제부터 네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나는 외부를 바꾸기 전에 내 사고방식부터 바꾸기로 했다. 생각이 가난하면 돈이 많아도 인생은 가난하다. 그러나 생각이 부유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 길은 열린다. 그것이 내가 믿은 부자의 철학이었다. 나는 가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위험을 이해하지 못한다. 가난을 겪은 사람만이 세상의 무게를 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디는 법을 배운다. 나는 그 경험을 내 경영의 바탕으로 삼았다. 삼성의 품질혁명도 문화개혁도 모두 이 철학에서 나왔다. 가난한 환경에서도 최고를 만든다. 그것이 나의 DNA였다. 어느 날 나는 공장 한 구석에서 낡은 기계를 보았다. 직원들이 말했다. 회장님, 저건 오래돼서 쓸모없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기계가 낡은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낡은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세상의 진짜 가난은 돈의 결핍이 아니라 생각의 결핍이다. 가난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보지 못한다. 반면 부자의 사고를 가진 사람은 낡은 기계에서도 가능성을 본다. 나는 언제나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건희, 너는 가난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가난한 생각에 물든다. 불평, 변명, 두려움, 이것들이 바로 가난의 언어다. 나는 그런 말을 내 삶에서 지웠다. 안 된다 라는 말 대신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물었다. 단어 하나를 바꾸자 세상이 달라졌다. 부자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나는 가난했던 시절의 냄새를 아직도 기억한다. 기름 냄새, 먼지 냄새, 그리고 싸늘한 철제 냄비의 냄새. 그러나 그 냄새 속에서도 나는 희망을 맡았다. 언젠가 이 냄새를 변화의 향기로 바꾸리라. 그것이 나를 이끌었다. 그리고 나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공장의 냄새를 기술의 향기로, 땀의 냄새를 성취의 향기로 바꿨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하지만 그것에 안주하지도 마라. 가난은 시작점이지 결승점이 아니다.
가난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 때 그것은 자산이 된다. 그러나 당신이 그 안에 머물 때 그것은 족쇄가 된다. 가난은 인생의 초반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당신의 근육이 된다. 나는 인생의 초반에 배웠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노력의 결과는 언제나 정직하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려 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가난은 싸워야 하는 상대이지 숨겨야 하는 상처가 아니다. 나는 매일 아침 스스로를 향해 말했다. 오늘도 가난을 이겨내자. 그 다짐이 내 하루의 출발이었다. 가난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 덕분에 돈을 존중할 줄 알았고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겼다. 부자는 돈으로 자신을 높이지 않는다. 진짜 부자는 돈으로 세상을 넓힌다. 나는 그 길을 걸었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첫 번째 황금 법칙이었다. 가난은 운명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다. 사람은 언제든 선택할 수 있다. 포기할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나는 매번 도전을 택했다. 그 선택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는 깨달았다. 돈보다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생각이다. 그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두 번째 법칙이었다. 돈보다 먼저 생각을 바꿔라. 나는 이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다. 사람들은 돈이 인생을 바꾼다고 믿지만 나는 생각이 인생을 바꾼다고 믿었다. 생각이 바뀌면은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은 습관이 바뀌며 습관이 바뀌면은 결국 운명이 바뀐다. 나는 이 단순한 진리를 몸으로 배웠다. 젊은 시절 나는 늘 돈을 어떻게 벌까를 고민했지만 어느 날 깨달았다. 돈을 벌기 전에 돈을 다루는 생각부터 배워야 한다. 그 깨달음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내가 처음으로 경영의 현장을 돌던 시절 사람들은 매출과 이익만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나는 그 숫자 속에서 한 가지 다른 점을 보았다.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어떤 이는 손실 속에서도 배움을 찾았고 어떤 이는 이익 속에서도 불안에 떨었다. 나는 그 차이가 결국 부와 빈곤을 가르는 진짜 경계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돈은 결과일 뿐이다. 돈을 만들어내는 원인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이다. 나는 수많은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 삼성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으로 승부해야 한다. 기술은 모방할 수 있지만 생각은 모방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기술보다 먼저 사고방식을 바꾸려 했다. 그것이 바로 프랑크푸르트 선언의 본질이었다. 1993년 독일의 한 호텔에서 나는 임직원들에게 말했다. 모든 것을 바꾸라. 부인과 자식 빼고 다 바꾸라.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우리의 제품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낡았기 때문이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아무리 좋은 전략도 결국 낡은 틀 안에 갇힌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종종 말한다. 돈을 찍기 전에 돈을 만들어내는 생각을 길러라. 돈은 눈에 보이는 에너지지만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다. 생각이 좁으면 돈도 금세 사라진다. 생각이 넓으면 돈이 들어와도 그릇이 넘치지 않는다. 나는 평생 그릇을 키우는 일에 집중했다. 내 머릿속에 한계를 부수고 세상의 경계를 넓히는 일, 그것이 진짜 부자의 습관이었다. 어느 날 한 임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돈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돈은 생각의 그림자다. 그 말의 뜻을 이해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그들은 깨달았다. 돈은 결코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늘 어떤 사고의 방향에서 태어난다. 긍정의 사고는 기회를 불러들이고 부정의 사고는 기회를 밀어낸다. 세상은 생각한 대로 움직인다. 나는 가난했던 시절의 내 모습을 자주 떠올린다. 그때 나는 늘 불안했다.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하지? 그 질문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다. 안 된다는 생각은 실패를 낳고 된다는 생각은 길을 만든다. 나는 그 후로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먼저 찾았다.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보는 훈련. 그것이 나를 위기로부터 건져냈다. 삼성이 위기를 맞았을 때 나는 모두에게 말했다. 우리가 진짜 가난한 이유는 자본이 아니라 상상력의 부족이다. 아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믿었다. 상상력이 없는 조직은 돈이 있어도 가난하다.
상상력이 있는 조직은 돈이 없어도 결국 일어선다. 나는 그 믿음으로 삼성을 세계 무대에 세웠다. 나는 돈을 존중했다. 그러나 돈을 두려워하진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신처럼 모신다. 그러나 그럴수록 돈은 멀어진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생각이 올바르지 않으면 도구는 언제나 사람을 해친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돈을 벌기 전에 돈의 주인이 되어라. 돈의 주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아는 것이다. 돈을 다루는 태도는 결국 삶을 다루는 태도와 같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생각이 멈출 때였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멈춰서 늙는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나는 삼성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매일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나는 어제보다 더 다르게 생각했는가? 다르게 보지 않으면 다르게 살 수 없다. 나는 매일 새벽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려 노력했다. 그것이 내부의 원천이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먼저 부자의 생각을 하라. 부자의 생각이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만든다는 사고방식이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만 부자는 가치를 만들기 위해 일한다. 돈은 가치의 부산물이다. 나는 늘 그 가치를 먼저 세웠다. 어느 날 나는 한 젊은 직원에게 물었다. 너는 왜 일하느냐? 그는 말했다. 돈을 벌기 위해서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 생각을 바꿔라. 돈은 결과다. 일은 이유다. 일의 이유가 분명할 때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러나 이유가 돈이라면 돈이 떠날 때 너도 함께 무너진다. 나는 인생의 방향을 돈에 맡기지 않았다. 나의 나침반은 언제나 생각이었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려 하면서 자신은 바꾸지 않는다. 그것이 가난의 근원이다. 부자는 세상을 탓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을 바꾼다. 그리고 그 변화가 세상을 바꾼다. 나는 그 진리를 경험으로 배웠다. 이제 나는 말하고 싶다. 돈보다 먼저 생각을 바꿔라. 이것이 내가 깨달은 두 번째 황금 법칙이다. 돈은 당신의 생각을 따라온다. 당신의 마음이 좁으면 돈도 그 안에 갇힌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이 넓으면 세상은 그 넓이만큼 당신에게 준다. 생각이 운명을 만든다. 그리고 그 운명이 결국 불을 부른다. 다음으로 나는 깨달았다. 생각이 바뀌면 준비가 달라진다. 부자는 준비로 기회를 만든다. 그래서 세 번째 황금 법칙은 이렇게 시작된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 나는 그 말을 수없이 경험으로 배웠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는 공평하다. 어떤 이는 운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 운이라는 것이 결국 준비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안다. 기회는 아무에게나 문을 열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준비된 자의 손만 두드린다. 나는 늘 그 문 앞에서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젊은 시절 나는 늘 새벽에 일어났다. 누구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했다. 신문을 펼치며 세상의 흐름을 읽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잠에 빠져 있을 때 나는 이미 하루의 방향을 정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의 부를 운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그것이 습관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준비된 자만이 운을 잡는다. 나는 결코 우연에 기대지 않았다. 언제나 내 손으로 운을 만들어냈다. 삼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많은 임원들은 불안해했다. 그러나 나는 그때 오히려 확신을 가졌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다. 그리고 그 말대로 나는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반도체 시장의 변동, 외환 위기, 수많은 산업의 재편 속에서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준비를 예술이라 부른다. 그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철저함의 미학이다. 나는 작은 것 하나에도 치밀함을 요구했다. 나사는 반드시 규격대로 조여야 하고 보고서는 한 문장이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그것을 완벽주의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완벽주의가 아니라 생존주의였다.
준비 없는 완벽은 없다. 그리고 준비 없는 생존도 없다. 어느 날 나는 한 공장의 직원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의 하루는 어떤가? 그들은 대답했다. 주어진 일을 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은 주어진 인생밖에 살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의 하루를 준비의 시간으로 삼았다. 오늘의 땀이 내일의 기회를 만든다. 사람들은 기회가 오기를 바라지만 나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바꾼다. 그것이 부자의 시간 감각이다. 나는 늘 메모를 했다. 하루 동안 떠오른 생각, 들은 이야기, 느낀 감정, 그 작은 메모들이 모여 나의 통찰이 되었다. 준비란 거창한 계획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의 사소한 관찰에서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성공하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작은 일에는 성실하지 않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작은 일에 철저하다. 큰 기회는 언제나 작은 준비에서 태어난다. 내가 배운 또 하나의 진리는 이것이다. 준비는 남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결과만 본다. 그러나 나는 과정 속에서 진짜 가치를 본다. 새벽에 불 켜진 연구소, 밤늦게까지 회의를 반복하는 엔지니어들, 그들의 땀이 바로 삼성의 미래였다. 그 준비가 쌓여 세상을 바꿨다. 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확신했다. 부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나는 종종 직원들에게 물었다. 당신의 내일을 위해 오늘 무엇을 준비했는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내일을 잃은 사람이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와도 그것이 기회인지 모른다. 그리고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 그것은 남의 것이 된다. 나는 그것을 숱하게 보았다.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그들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준비란 단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 것. 나는 위기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으려 했다. 왜냐하면 그 평정이 바로 준비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준비된 사람은 두렵지 않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그들은 더욱 단단해진다. 나는 성공을 운명처럼 믿는 사람을 경계했다. 운명은 노력 없는 자의 핑계다. 세상에 우연한 성공은 없다. 그것이 내 인생의 신념이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웃는다. 그 말은 내 삶의 요약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항상 불안하기 때문이다. 불안은 나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준비하게 했다. 불안은 내 스승이었다. 가난한 사람은 기회를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자는 기회를 기다린다. 자신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 차이가 결국 부와 빈곤을 나눈다. 나는 인생에서 늘 준비되어 있었다. 언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나는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삼성을 살렸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세 번째 황금 법칙이다. 준비가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 운이란 결국 준비의 다른 이름이다. 당신이 오늘을 성실히 산다면 내일의 기회는 반드시 당신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또 하나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준비가 끝났다고 안심하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 그래서 나는 항상 내일을 향해 새로운 준비를 시작했다. 그 다음 법칙은 바로 그것이었다. 돈은 흘러야 산다. 돈이 멈추면 인생도 멈춘다. 돈은 흘러야 산다. 나는 평생 이 원칙을 믿었다. 돈을 움켜쥔 사람은 결국 돈에 묶이고 돈을 흐르게 한 사람은 돈과 함께 성장한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것을 부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돈을 움직이는 법을 아는 것이 진짜 부다. 강이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 돈도 마찬가지다. 멈추는 순간 가치가 사라진다. 나는 돈을 쌓지 않았다. 대신 끊임없이 순환시켰다.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 1980년대 후반 삼성은 거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반도체와 전자산업의 세계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였다. 모두가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곳에 기회가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대규모 투자를 결심했다. 당시 주변에서는 이건희가 미쳤다는 말이 돌았다. 그러나 나는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돈은 썩히면 사라진다.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다.
돈을 돌린다는 것은 곧 시간을 사는 거였다. 나는 지금의 돈을 미래의 가능성으로 바꿨다. 그 결단이 오늘의 삼성을 만들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돈은 도구다. 목적이 아니다. 사람들은 돈을 쫓지만 나는 돈을 다루려 했다. 돈은 사람의 손에 있을 때는 수단이지만 마음속에 들어오면 독이 된다. 그래서 나는 늘 돈과 거리를 두었다. 돈을 사랑하되 돈에 끌려다니지 말라. 그것이 내가 직원들에게 가장 자주 한 조언이었다. 내가 강조한 것은 돈의 방향이었다. 돈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방향이 중요하다. 들어오는 돈은 잠시의 행복을 준다. 그러나 나가는 돈은 미래를 만든다. 나는 회사를 경영하며 항상 물었다.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좋은 투자, 좋은 사람, 좋은 기술로 흘러가야 한다. 그래야 다시 돌아온다. 돈을 멈추게 하는 것은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결국 가난을 부른다. 나는 언제나 그 두려움을 넘어섰다. 나는 기업을 사람의 몸과 같다고 생각했다. 피가 순환해야 건강하듯 자본도 돌지 않으면 병이 든다. 그래서 나는 위기일수록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대부분의 기업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나는 반대로 움직였다. 지금이야말로 기회다. 나는 그때 반도체, 통신, LCD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했다. 사람들은 말렸다. 회장님, 시기를 잘못 잡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호했다. 돈이 멈추면 미래도 멈춘다. 그 결단의 결과는 역사가 증명했다. 삼성은 다시 일어섰고 한국 경제 전체를 이끄는 엔진이 되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돈은 움직일 때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그 생명은 더 큰 가치를 낳는다.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돈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것은 멈추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도 같은 철학으로 살았다. 나의 부는 숫자가 아니라 흐름의 결과였다. 나는 돈을 나에게 머물게 하지 않았다. 새로운 인재에게, 새로운 기술에, 새로운 문화에 흘려보냈다. 그것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다. 돈은 흘러야 생명을 얻는다. 흘러야 성장한다. 나는 한 번은 한 젊은 사업가에게 이런 말을 했다. 돈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움직여라. 그는 물었다. 회장님, 움직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대답했다. 사람을 키우고 생각을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데 쓰라는 뜻이다. 그 말의 의미를 그는 나중에 이해했다고 한다. 진짜 부자는 돈을 쌓지 않는다. 세상에 다시 돌려보낸다. 그것이 부의 선순환이다. 나는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체를 두려워했다. 가난은 다시 일어서면 되지만 정체는 영혼을 무너뜨린다. 나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돈이 돌지 않으면 죽는다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늘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섰다. 세상이 멈춰 있을 때 나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것이 부의 흐름을 잃지 않는 방법이었다. 돈을 흘린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닫히면 돈도 닫힌다. 마음이 열리면 돈도 열린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돈은 사람을 따른다. 그리고 사람은 마음을 따른다. 결국 부의 흐름은 마음의 흐름과 같다. 나는 부자를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보지 않았다. 얼마나 흘려보내는지를 보았다. 세상은 돈을 모으는 사람보다 흘려보내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 돈을 순환의 철학으로 다뤘다. 그것이 나의 네 번째 황금 법칙이다. 돈은 흘러야 산다.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돈을 움켜쥐면 마음이 메마르고 흘려보내면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부는 결국 마음의 상태다. 나는 가난한 시절에도 내 마음만은 가난하지 않으려 했다. 내 마음이 넉넉해야 돈도 나에게 머물렀다. 이제 나는 말하고 싶다.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생명이다. 흐르는 동안만 살아있고 멈추는 순간 죽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흘려보내라. 그것이 당신을 다시 부자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돈의 흐름을 배운 사람이라면 이제 실패의 흐름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부의 길에는 반드시 시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 황금 법칙은 이렇게 이어진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부의 수업료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부의 수업료다. 나는 이 말을 수없이 되뇌며 살아왔다.
사람들은 성공의 순간만 기억하지만 내 인생의 절반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실패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웠고 실패 속에서 기회를 찾았다. 실패는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늘 불안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고 기업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스스로를 시험했다. 성공에 취하는 순간 이미 실패가 시작된다고 믿었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운 것은 실패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실패는 돈보다 값진 자산이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실패를 통해 얻은 깨달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삼성이 처음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를 아직도 기억한다. 많은 사람이 나를 말렸다. 회장님, 반도체는 너무 위험합니다. 일본 기업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위험이 없는 곳에 기회도 없다. 그 말대로 우리는 뛰어들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실패했다. 불량률이 높았고 수익은 바닥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비웃었다. 이건희가 이번엔 틀렸다. 하지만 나는 그 실패 속에서 배웠다. 우리는 왜 실패했는가? 무엇을 준비하지 못했는가? 그 질문이 다음 성공의 출발점이 되었다. 몇 년 뒤 삼성은 반도체 세계 1위가 되었다. 실패는 우리를 가르쳤다. 나는 경영의 본질이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실패 관리다. 실패를 피하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실패를 안고 일어서는 사람만이 진짜 성장한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실패해도 좋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2번 실패하지는 마라. 그 한 문장이 삼성을 움직이게 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용감하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준비된 사람의 자신감이다. 준비 없는 도전은 무모하다. 그러나 충분히 준비한 후의 실패는 값진 경험이다. 나는 실패를 예측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했다. 실패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하지만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 실패조차도 나를 성장시킨다. 나는 한 번의 큰 실수를 잊지 못한다. 1990년대 초 해외 진출 전략 중 하나가 예상과 달리 완전히 무너졌다. 현지 시장 분석이 부족했고 문화적 차이를 간과했다. 수백억 원이 날아갔다. 그날 나는 깊은 밤 홀로 사무실에 앉아 생각했다. 무엇이 잘못된가? 그리고 깨달았다. 성공의 패턴을 맹신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다. 성공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교만은 눈을 가렸다. 나는 그날 결심했다. 성공에 취하지 않겠다. 모든 성공은 언제나 다음 실패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고. 나는 실패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좋다. 이번엔 무엇을 배우면 될까? 실패는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나는 그 질문에 답하며 성장했다. 실패는 스승이었다. 나는 실패를 통해 인내를 배웠고 겸손을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을 배웠다. 위기 앞에서 진짜 사람이 드러난다. 그때의 태도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나는 절망 속에서도 웃으려 했다. 그것이 내가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었다. 나는 성공보다 실패의 순간이 더 많은 것을 가르친다고 믿는다. 성공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지만 실패는 사람을 진짜로 바꾼다.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깊이가 없다. 그들은 위기 앞에서 쉽게 흔들린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빨리 실패하라. 그리고 그 실패에서 빨리 일어나라. 늦은 실패는 치명적이다. 그러나 젊을 때의 실패는 인생의 자산이다. 나는 가난했던 시절을 가장 큰 실패의 학교라고 부른다. 그때 나는 돈도 경험도 연줄도 없었다. 그러나 그 가난 속에서 배웠다. 무엇이 진짜 가치인가? 돈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아무것도 없어도 다시 일어서는 끈기. 그것이 부자가 되는 씨앗이었다. 실패는 나를 꺾지 않았다. 오히려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했다. 삼성의 품질 혁명도 실패에서 시작됐다. 우리는 불량 제품을 스스로 불태우며 다짐했다. 다시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 결단의 순간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 부끄러운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날 이후 삼성은 다시 태어났다. 실패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한다.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회복력이다. 진짜 부자는 실패의 수를 줄이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나는 수없이 무너졌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이 내 부의 근원이었다. 실패를 견디는 힘, 그것이 성공을 만든다. 사람들은 말한다. 이건희는 늘 성공만 했다고.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다. 나는 누구보다 많이 넘어졌다. 다만 누구보다 빨리 일어섰다. 그 차이가 나를 만들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새로운 세상에 도전할 수 있다. 두려움은 발목을 잡지만 도전은 길을 연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말하고 싶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패배의 신호가 아니라 성장의 증거다. 실패한 사람만이 진짜 인생을 배운다. 나는 그 배움을 통해 세상을 바꾸었다. 그리고 다음 법칙으로 나아갔다. 실패를 넘어선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그들은 함께 간다. 그래서 6번째 황금 법칙은 이렇게 이어진다. 부자는 혼자 가지 않는다. 부자는 혼자 가지 않는다. 나는 평생 이 진리를 믿으며 살아왔다. 혼자 성공하는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한다. 진짜 부자는 자신과 함께 걷는 사람들을 만든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신뢰다. 나는 그 신뢰를 얻기 위해 내 인생의 대부분을 쏟았다. 삼성을 이끄는 동안 나는 언제나 사람을 먼저 보았다. 기술이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다. 그 사람이 기술을 만들고 문화와 가치를 만든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읽는 법을 배웠다. 머리 좋은 사람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 경험 많은 사람보다 배우려는 사람을 선택했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재능은 단기적인 자산이지만 신뢰는 평생의 자본이다. 나는 단 한 명의 뛰어난 인재보다 서로 믿고 함께 성장하는 10명의 평범한 사람을 더 믿었다. 그 믿음이 삼성을 움직였다. 나는 가난한 시절부터 혼자 일어선 적이 없었다. 늘 누군가와 함께였다. 작은 상점에서 일할 때도, 거래처를 만나러 다닐 때도 늘 사람을 중심에 두었다.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돈을 만들어내는 법을 배웠다.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람은 남는다. 나는 그것을 부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회장으로 취임한 후 나는 사람이 미래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람의 철학은 세대를 넘어간다.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이유는 단순한 기술력 때문이 아니다. 사람을 키우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실패한 사람을 꾸짖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능력이다. 그 한마디가 수많은 직원의 마음을 지탱했다. 나는 리더로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았다. 그러나 그 외로움조차 나를 성장시켰다. 진짜 리더십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리더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지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실수해도 좋았다. 대신 배우고 성장해야 했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공유하는 문화, 그것이 내가 만든 조직의 핵심이었다. 나는 인재를 발견할 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 사람은 돈이 아닌 신념으로 움직이는가? 신념이 없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 반드시 흔들린다. 그러나 신념으로 일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버틴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었다. 삼성의 가장 큰 자산은 공장이 아니라 사람이다. 나는 사람을 통해 부를 쌓았다. 한 번은 한 임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나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혼자 가지 않는다. 그리고 남을 키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만든 사람이라고 믿었다. 내 성공은 수많은 직원과 협력자들의 성공 위에 세워졌다. 나는 그들의 꿈을 지켜주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가끔 밤늦게 회의실 불을 끄며 생각했다. 나는 혼자서 무엇을 이룰 수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었다. 나를 믿고 따라준 사람들, 나와 함께 밤을 지새운 연구원들, 나를 비판하면서도 끝까지 남았던 동료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삼성도 지금의 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부자는 혼자 가지 않는다. 부의 길은 언제나 함께라는 단어로 완성된다.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능력보다 태도를 봤다. 머리가 뛰어난 사람은 많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드물다. 나는 냉정한 판단 속에서도 인간적인 온도를 잃지 않으려 했다. 조직이 커질수록 사람의 온도가 중요했다. 인간의 따뜻함이 없는 성공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기술보다 인간이 먼저다. 기술은 따라올 수 있지만 인간의 신뢰는 절대 모방할 수 없다.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던 시절 나는 해외 지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이 각자의 나라에서 삼성을 대표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품격이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을 늘 되새겼다. 나는 부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얻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돈은 사람을 따라오지만 사람은 돈을 따라가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믿었다. 신뢰는 돈보다 더 큰 이자다. 신뢰를 얻으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러나 돈만 얻으면 신뢰는 떠난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닌 신뢰의 자본으로 움직인다. 나는 그 믿음으로 기업을 이끌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위기를 견디게 했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경쟁, 기술 변화 속에서도 삼성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사이에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의 세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혼자 가지 마라. 함께 가라. 혼자 가면 빠르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인생의 길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이다. 오래 가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얻은 사람이다. 인생은 결국 관계의 예술이다. 나는 그 예술을 통해 부를 완성했다. 부자는 혼자 가지 않는다. 이것이 6번째 황금 법칙이다. 진짜 부는 돈의 크기로 측정되지 않는다. 함께 성장한 사람의 숫자로 측정된다. 나와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나의 자산이었다. 이제 나는 또 다른 진리를 말하고 싶다. 사람을 얻은 다음에는 시간을 얻어야 한다. 돈과 사람을 다뤘다면 이제 시간이라는 자산을 지배해야 한다. 그래서 다음 황금 법칙은 이렇게 이어진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 나는 이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았다.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주어진 것은 시간이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하루는 24시간이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운명을 갈라놓는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시간을 돈처럼 다루지 않았다. 시간은 돈보다 귀했기 때문이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내 하루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됐다. 세상은 잠들어 있었지만 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조용한 새벽 공기 속에서 생각이 가장 맑았다. 신문을 펴고 세계의 흐름을 읽었다. 오늘의 시장, 내일의 변화, 10년 뒤의 방향. 사람들은 나를 미래를 예측하는 경영자라 불렀지만 그것은 예측이 아니라 시간과의 대화였다. 나는 시간 앞에서 늘 질문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10년 후에도 가치가 있을까? 그 질문이 나를 흔들었고 그 흔들림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나는 시간을 투자라고 생각했다. 하루를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의 자산을 결정한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돈도 관리하지 못한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돈에는 철저하면서 시간에는 무심하다. 나는 반대로 살았다. 돈보다 시간을 아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불을 만들었다. 젊은 시절 나는 늘 시계를 손목에 찼다. 단 한 번도 시계를 장식품으로 본 적이 없다. 그것은 내 인생의 나침반이었다. 회의는 시간 안에 끝나야 했다. 약속은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사람의 신뢰는 시간에서 시작된다고 믿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결국 사람의 마음도 얻는다. 시간에 대한 태도가 곧 삶의 태도다. 나는 시간을 단순히 흘러가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시간을 설계했다. 하루의 구조, 일의 순서, 생각의 리듬까지 세밀하게 설계했다.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고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렸다. 나는 선택의 기술을 시간 관리의 핵심이라 생각했다. 세상은 해야 할 일로 가득하지만 진짜 중요한 일은 그중 단 하나다. 나는 그 하나를 찾기 위해 하루를 썼다. 그 집중력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물었다. 회장님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나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생각하는 시간이다. 생각 없는 일은 소음에 불과하다. 나는 매일 30분 이상을 조용한 시간으로 정해두었다. 그 시간에는 전화도 회의도 보고도 없었다. 오직 나와 세상만 있었다. 그 고요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태어났다. 진짜 부자는 돈을 벌 시간이 아니라 생각할 시간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시간의 주인이 되려면 먼저 습관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습관은 시간을 먹는다. 나쁜 습관 하나가 인생의 몇 년을 앗아간다. 나는 매일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했고 하루를 반복 가능한 패턴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했다. 변화의 시대일수록 일상의 리듬이 중요했다. 그 리듬이 위기 속에서도 나를 지탱했다. 삼성이 세계 기업으로 성장하던 시절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하지만 품질은 절대 단축하지 마라. 속도는 효율이 아니라 방향이다. 빠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방향으로 가야 했다. 나는 항상 시간의 밀도를 생각했다. 같은 1시간이라도 그것을 얼마나 진하게 쓰느냐가 성패를 갈랐다. 나는 회의에서도 불필요한 말을 싫어했다. 본론만 말하라. 그 한마디는 단순하지만 나의 철학이었다. 말이 길면 생각이 분산된다. 시간은 집중력으로부터 생명을 얻는다. 나는 한 가지 문제를 파고들 때 끝을 봤다. 그 치열함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결과를 만들었다. 부자는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는다. 시간을 쥐고 시간을 압축하고 시간을 작품처럼 다룬다. 나는 인생을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싸우지 않아야 한다. 시간을 거스르지 말고 흐름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나는 늘 그 흐름을 읽으려 했다. 시장이 변하는 속도, 기술이 진화하는 속도, 사람들의 욕망이 움직이는 속도, 그 모든 것을 시간의 언어로 이해하려 했다. 그 결과 나는 위기보다 한 발 앞서 있었다. 시간을 읽는 자만이 미래를 쓴다. 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본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고 부자는 시간을 투자한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부자는 시간을 만든다. 시간은 스스로 생기지 않는다. 만들어내야 한다. 나는 언제나 시간을 내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이제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시간을 돈처럼 벌고 사랑처럼 써라.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랑과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을 아끼는 사람은 결국 삶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 이것이 7번째 황금 법칙이다. 부자는 시간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친구로 만든 사람이다. 나는 그 시간을 통해 세상을 바꾸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말하고 싶다.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한다면 진짜 부는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다. 자유다. 그래서 마지막 황금 법칙은 이렇게 이어진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자유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자유다. 나는 평생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 일했고 결국 그것을 위해 살았다.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돈은 자유를 얻기 위한 수단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면서 자유를 잃는다. 나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역설이라고 생각했다. 진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감정을, 선택을 스스로 지배하는 사람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돈이 주는 유혹을 알았다. 돈은 사람을 움직이게도 하지만 묶어두기도 한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막상 돈을 벌면 그 돈의 노예가 된다. 나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선택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묶어두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내 인생의 나침반이었다. 나는 돈이 아니라 자유를 중심에 두었다. 돈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이끌고 다니는 삶을 살고자 했다. 회장으로 있으면서 나는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어떤 결정은 회사의 운명을 바꾸었고 어떤 결정은 나를 깊은 외로움으로 몰았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타인의 시선에 끌려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진짜 리더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유란 아무것도 묶이지 않는 상태가 아니다. 책임을 지는 상태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다.
나는 그 자유를 얻기 위해 내 모든 것을 걸었다. 내가 진짜 부를 느꼈던 순간은 돈을 많이 벌었을 때가 아니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때였다.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믿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을 때 나는 부자가 되었다고 느꼈다. 자유는 외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라는 것이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을 때 세상은 비로소 나를 따라왔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자주 말한다. 돈을 벌어도 자유를 잃지 마라. 돈이 많을수록 잃기 쉬운 것이 바로 자유다. 더 많은 책임, 더 많은 시선, 더 많은 유혹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자신만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 그가 진짜 부자다. 나는 세상이 뭐라 해도 나의 원칙을 지켰다. 원칙은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남의 평가에 휘둘리는 순간 부는 사라진다. 나는 언제나 내 철학으로 나를 지켰다. 삼성을 이끌며 가장 힘들었던 시절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이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고 있지만 나는 이 안에서 자유로운가? 그리고 답했다. 자유롭다. 왜냐하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는 두려움을 이기는 순간에 온다. 돈의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나는 그 자유를 통해 혁신을 일으켰다.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했을 때 나는 세상의 비난을 받았다. 이건희가 삼성을 망치려 한다. 그러나 나는 그때 누구보다 자유로웠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사람만이 새로운 길을 낸다. 그 자유는 책임에서 나온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유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행동하는 자유였다. 나는 그 자유를 선택했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했다. 진짜 부자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다.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빛난다. 돈이 있어도 불안한 사람은 가난하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부자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자 했다. 그것이 진짜 부였다. 나는 나이 들어서야 깨달았다. 돈은 나를 편하게 만들었지만 자유는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할 수 있지만 자유가 없는 사람은 공허하다. 나는 삼성을 일으켰지만 결국 내가 진짜로 세운 것은 자유의 철학이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고 누구도 내 길을 대신 걸을 수 없다는 확신, 그것이 내가 남기고 싶은 유산이다. 나는 세상을 떠날 때 돈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자유는 남는다. 그것은 내가 키운 사람들, 내가 만든 문화, 내가 심은 정신 속에 남는다. 나는 부자가 아닌 자유로운 인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돈은 수명이 있지만 철학은 영원하다. 나는 철학으로 자유를 샀고 그 자유로 세상을 바꿨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부자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돈이 많다고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자유로울 때 비로소 부자가 된다. 자유로운 사람은 비교하지 않는다.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가는 길에 집중한다. 나는 그 길을 걸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깨달았다. 돈은 나를 부자로 만들었지만 자유는 나를 인간으로 만들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자유다. 이것이 9번째이자 마지막 황금 법칙이다. 나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다. 돈을 쫓지 마라. 자유를 쫓아라. 자유를 얻은 자는 결국 돈도 얻는다. 그러나 돈만 쫓는 자는 결국 자유를 잃는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수없이 무너졌고 수없이 일어섰다. 그러나 한 번도 내 자유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이 내 삶의 핵심이었다. 나는 가난 속에서도 자유를 꿈꿨고 부 속에서도 자유를 지켰다. 그 두 극단의 경험 속에서 나는 배웠다. 부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힘이다. 이제 나는 조용히 말하고 싶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선택이다. 그것이 자유의 시작이고 부의 완성이다. 나는 오늘도 그렇게 믿는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